볼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분 구간에 이제 정적분 기호, 정적분 구간에 이렇게 이제 어떤 A가 상수고 X가 변수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FT, D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 녀석의 이제 기하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요 녀석을 Y는 대신에 이제 FT라고 해볼게요. 가로축이 T축인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 A가 있어서 말 그대로 X를 변화시키는 거지. 적분 구간의 숫자를 변화를 시키니까 변화하면 할수록 그 정적분 값도 당연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정적분의 값에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X에 따라서 적분 값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X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그쵸? 당연히 X에 대한 함수인 거고, 요 녀석의 그럼 부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적분이라는 게 적분 구간이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작은 수, 위쪽에다 큰 수 이렇게 썼을 때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고 그래프가 X축, 가로축 아래에 있을 때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이 부호를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요렇게 X가 만약 여기에 있어 버리면, 봐봐. 그래프가 가로축 T축 위에 있고, 적분 구간이 아래쪽이 작은 숫자, 위쪽이 큰 숫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때는 이 값이 이제 양수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X가 여기 이렇게 있어 버리면 우리가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랑 예를 들어서 B부터 A까지로 식을 똑같이 유지하고 바꾸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구간은 X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야 양수가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써놓고 A부터 X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저 적분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어려운 생각 아니죠, 그쵸?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래프가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 A가 있어. 그래프가 요 녀석의 FT야. 가로축 T축이야.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언제나 0 이상의 값만 가져. 보면 봐봐. X가 A랑 똑같아. 그럼 적분값 0이지. X가 여기 있어. 적분값 양수겠지. 왜냐면 작은 숫자 위에 작은 숫자 아래 큰 숫자 위에 딱 순서 맞게 써져 있고 그래프 X축 위에 있고, 그치? 적분값 계속 양수겠지, 그치? 근데 X가 여기 있어봐. X가 여기 있으면 X축 아래쪽에 있지만 그래프는 적분 구간에 숫자가 작은 숫자가 위에 큰 숫자가 아래 써져 있으니까 숫자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프는 아래쪽을 의미하지만 저 적분값은 양수값이 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적분값이 X가 이쪽으로 가면 계속 커지고 역시나 X가 이쪽으로 가도 계속 점점 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문과 애들 대상으로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한다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이라는 말은 요 점 기준으로 그래프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즉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A를 여기로 잡으면 요 값이 언제나 양수가 됩니다. 0 이상이 돼요. 볼게요. X가 여기 있으면 양수죠. 양수죠. 그치? 이쪽으로 가는 건 문제 없죠. 이쪽으로 가도 양수가 돼요. 이해돼? 점점 커지지. X가 여기 있을 때 0이고 X가 점점 움직이면 아까 똑같은 이유로 양수지, 그치? 그러면 X가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양수고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음수야, 그치? 대신에 그 양수 음수가 의미하는 건 이 넓이를 의미할 거고 음수가 의미하는 것도 요 넓이의 부호를 바꾼 값을 의미할 건데 요 전체 넓이와 전체 넓이가 똑같으니까 양수 부분이 아직 음수 부분보다 더 크니까 값이 양수야, 그치? 이렇게 양수가 되다가 여기에 딱 오면 두 부분 넓이가 똑같아서 적분값이 또다시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X가 여기에 와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두 개는 상쇄되고 요 부분의 넓이만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X축 아래쪽에 있지만 구간의 숫자가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적분의 넓이, 이 저 녀석의 부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주 나오진 않으나 어렵지 않은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짓거리를 많이 하죠. 두 가지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하죠. 이런 식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숫자를 하나 대입합니다. 어떤 숫자? 윗끝 아래끝이 똑같아지는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나랑, 두 번째는 이 녀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그렇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은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반드시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도 x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야겠지. 그치? 미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쓰고 이 녀석이 부정적분을 대문자 f라고 쓰면 거기다 x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항상 머릿속에 이 과정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될 것이고, 얘는 어차피 상수일 테니까 상수를 미분한 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만 문자를 그대로 x로 바꾼 녀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a부터 EX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을 미분을 할 때 학생들이 계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얘를 그냥 EX 대입해서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쉽다는 거지. 왜 좀 전에 문자 돼 있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머릿속에 이 과정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EX에 빼기 이렇게 써놓을 건데, 그럼 이 녀석을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FEX가 되고 EX 미분한 녀석이 반드시 한번 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건 크게 여기가 2a로 바뀐다고 해서 뒤에 뭐가 붙고 그런 건 아니야.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다 없어질 녀석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겨도 a부터 x까지 t, ft 이 녀석하고 a부터 x까지 x, ft dx야, dt지. dt. 자, 이 두 녀석을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두 녀석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는 것과 이 녀석을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하는 게 결과가 조금 다를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통째로 t에 대한 함수니까 이 녀석을 통째로 gt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그럼 그냥 여기에 gt 써져 있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g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즉 얘를 미분하면 gx가 나올 거고, gx는 말 그대로 그럼 그냥 x fx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은 이 적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상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적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그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녀석은 x에 대한 식이고요 지금. 그치?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두 녀석이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곱의 미분법을 적용을 시켜서 미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을 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얘만 남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fx가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에 ft에 dt 요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얘를 미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얘를 따로따로 분배를 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 녀석 미분한 거에서 요 녀석 미분한 걸 빼라는 얘기야 지금. 그치? 근데 요 녀석 얘 분배한 거 요 녀석 미분한 건 얘고 이렇게 분배해서 요 녀석 미분한 건 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뭐만 남는다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 두 번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쓰죠. 우리 두 번 미분. 잘못 썼어요. t가 아니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지금 x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을 미분하세요.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치? x-t 이렇게 두 번 미분하세요 하면 한 번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된 녀석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해야 되는 셈인 거고. 그치?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 녀석은 이계도 함수가 fx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쵸? 이계도 함수가 fx가 나오는 함수. 그래서 이런 것들만 미분할 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개수가 1이 아닌 녀석일 때나 아니면 x제곱이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 그냥 문자만 딱 대입하면 안 된다 정도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 문제는 크게 많이 혼동될 여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대칭성.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함수를 우리가 y는 f 2a-x라고 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인테그랄 뭐라고 쓸까? 뭐 알파부터 p라고 쓸게. 여기를 x는 p에 대해 대칭시킨 걸 2p-x 이렇게 쓰고 a부터 b까지 f 2p-x dx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게 사실 치환적 분을 하면 식을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거든. 치환적 분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 치환적 분해를 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적분을 한번 해볼게. 이 녀석에서 보라색으로 써야겠다. 2p-x라는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dx가 dt가 되는 거고. 그치? 또한 이것도 적분 구간이 바뀌죠. 치환적분에서 x가 a가 되면 t 값은 그 2p-a가 되는 거고, x가 b일 때는 내가 치환한 t 값은 2p-b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치? 그럼 요 녀석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에, 왜냐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인테그랄 2p-a 2p-b에 ft dt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내 치환적분한 거. 그럼 A는 뭐예요? 뭐를? T는 2P-A를 바꾸려면 A를 바꾸는 게 아니죠? A를 바꾸는 개념이 아닌데? X가 T로 됐으니까. 그렇죠? T 값이 T에 대한 변수로 다 바꿔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 둘은 있잖아, 누가 더 큰 숫자야? 얘가 더 큰 숫자야. 그치? 그래. 똑같은 상수에서 큰 수를 뺀 거랑, 아니, 작은 수를 뺀 거랑 큰 수를 뺀 거랑 작은 수를 뺀 쪽이 크잖아. 즉, 이 적분 구간이 위아래가 대소관계가 안 맞아요. 그쵸? 대소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EP-P, EP-A, FT, DT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치환적분을 해서 이제 찾아낸 식이고,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게 어렵지 않아. 그래프가 X는 P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이 녀석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X는 P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이 B라는 숫자를 딱 대칭을 시킨 요 간격, A라는 숫자도 대칭을 시켰을 때 딱 여기 하면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는 너무나도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을 fx라고 한다면 요쪽 함수는 x는 p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x 2p-x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와야 하는 숫자는 뭐야? 얘네 둘이 p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써질 거고요. 이 숫자는 얘네 둘이 p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써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과 fx를 2p 빼기 b부터 2p 빼기 a까지 적분하는 건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건데 막 어렵지 않죠? 민성 이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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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뭐 점대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건 얘기를 내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뭐 우함수를 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적분한 건 0부터 5까지 적분해서 2배 하면 된다. 뭐 이런 건 내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뭐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빵입니다. 이런 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고, 다음 대칭성과 정적분에서 이게 요새 문제들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년 어디 수능 30번이었나 이거 거. 그 y는 fx를 a, b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 요거를 학생들이 모르더라. 이거는 많이 알거든. 아, a, b를 왜 계속 a, p, q라고 하지? p, 선대칭시킨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함수를 p, q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대칭시키시면 y는 2q 마이너스 f 2p-x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함수가. 이게 p, q에 대한 대칭 함수예요. 알았죠?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함수를 그냥 p, q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점대칭은 언제나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을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한 점이 있으면 걔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한 점을 여기다가 뭐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역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이 나올 거야. 뭐가 나오냐면 대칭시키기 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시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p, q에서 대칭시킨 함수, 즉 2q 마이너스 f 2p-x dx를 적분 구간도 대신에 2p-b 2p-a 적분 구간은 p를 기준으로 대칭시켰습니다. 이 두 녀석을 더한 형태들. 그러니까 주로 목적은 이런 형태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를 찾고 이 녀석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얘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역시나 이 부분 치환적분으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거든요. 먼저 치환적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 식에서 역시나 EP-x를 이렇게 t라고 바꾸시면 마이너스 dx는 dt가 될 거고 x가 EP-b일 때 t 값이 x에다 EP-b 집어넣으면 t가 p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치? x가 EP-a일 때 t 값이 a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만큼 밑줄 친 요만큼의 적분이 인테그랄. 다만 EP 빼기 b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b가 아래쪽 마이너스 앞에다 빼주고요. a가 위쪽. 왜냐면 마이너스 dx가 dt로 바뀔 거니까. 그치? 그리고 EQ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f t 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q는 상수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구간의 아래끝 윗끝 숫자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럼 잘 봐. 이 녀석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Q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어우 졸려. 근데 이 부분은 뭐 fx dx라고 쓰나 ft dt라고 쓰나 적분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둘이. 그치? 둘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뭐만 남니? 최종 결과가 a부터 b까지 EQ dt만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즉 어떤 고정된 상수가 된다는 거죠. 상수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 상수를 적분한 요 녀석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오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가 있고요. 이 녀석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졸려 죽네. 눈 봐. 자 여기를 P, Q라고 할게요. 너 네 뒤에 왜 쳐다봐. 뒤에 누가 있다고. 자 P, Q가 있으면 그럼 이 fx를 P, Q에서 대칭시킨 함수의 그래프가 으악 어떻게 있어야 되지? 으악씨 이쯤 하고 이런 식으로 P, Q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함수. 요 함수가 EQ 마이너스 F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A라는 숫자를 P, Q에서 대칭한 요 지점이 딱 EP 빼기 A일 거고. 그치? Q를 P를 기준으로 대칭시킨 요 지점의 X좌표가 EP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B까지 fx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정적분 값일 거고 요 녀석 EP 빼기 B부터 EP-A까지 요 함수 EQ-F EP-X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부분을 더할 거잖아.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만큼 높이가 Q면 그 녀석을 2배만큼 시킨 여기 높이가 EQ일 건데 2배만큼 시킨 요 부분이 여기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됐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은 요 두 부분의 넓이의 합과 똑같으니까
값이 저 두 정적분 값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EQ라는 요 상수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의 넓이인 거지, 그치? 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우리가 요 정도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주기함수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주기함수 관련된 건 막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주기함수 관련된 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칭성과 관련돼서 이 정도만 좀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자, 구분구적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그 다음 단원 정적분 활용 파트에 있는 그 넓이와 적분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구분구적법. 여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수리논술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테마고요.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잘게 쪼개서 더하자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한 장의 두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얇으나 이 녀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책의 두께를 이루는 것 같은, 그냥 이 정도의 개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구분구적법의 포인트는 그 K번째 넓이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위쪽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게요. 내가 이걸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넓이를 구할 건데,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간격을 이렇게 n 등분합니다. 이렇게 n 등분을 해요. n 등분을 하면 요 한 칸 간격이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n 등분한 첫 번째 점의 x좌표, 여기 맨 시작점의 x좌표를 x0라고 하고요. 이 점을 x1, 이 점을 x2, 마지막 b가 그럼 xn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xn-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래서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당연히 전체 넓이랑은 안 똑같을 거야. 하지만 이 직사각형을 등분하는 개수가, 만약에 직사각형이 한 변 길이가 2만 할 때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실제 넓이의 오차가 이만큼이지만, 더 잘게 쪼개면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더 잘게 쪼개면 오차가 더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걸 한없이 반복을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은 당연히 어디에 수렴하겠어? 실제 넓이에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위쪽에서 그어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실제 넓이보다 넓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등분을 나눠서 각각 오른쪽으로 쪼개면 이 부분이 줄어들 거라 실제 넓이와의 오차가 좀 작아질 거고, 등분을 더 나눠서 각각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실제 넓이에 점점점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많은 책들에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은 건
우리가 여기다 결국은 이걸 무한계로 쪼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리미트를 씌우잖아. 그럼 그 리미트 씌우기 전에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은 건 실제 넓이보다 무조건 작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은 건 실제 넓이보다 무조건 크네. 이렇게만 생각하기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으면 이게 실제 넓이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나는 주로 이게 뭐 상적분, 하적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무슨 좌적분, 우적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녀석이랑 이쪽 녀석이 뭐 누가 실제 넓이보다 원래 더 큰 녀석이다, 작은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건 할 수 있죠.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건 실제 넓이보다 작을 거야. 리미트를 씌우기 전까지는. 직사각형 넓이 합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씌운 직사각형 넓이 합은 실제 넓이보다 클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추워. 좀 말로 해. 내가 꺼줄게. 자, 이런 생각으로 K번째의 넓이를 찾을 건데 아침부터 무슨 문자가 이렇게 와? 얘네 주말에 안 쉬나? 스팸 문자 보내는 애들? 새끼들 왜 주말에도 그러지? 주말에 좀 쉬어야지 새끼들아. 자, 여기다가 K번째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게 K번째 사각형이 요 점의 X좌표가 K-1인 거예요. 오케이? K번째 첫 번째 사각형이 X0, X1. 두 번째 사각형이 X1, X2잖아. 그치? 그럼 얘가 요 오른쪽의 점은 XK겠죠. X좌표가. 그치? 그럼 생각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요쪽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그은 요 넓이를 식으로 세워볼 거예요. 자, 저 넓이는 F, X, K-1, 즉 요 함수값이 사각형의 높이가 될 것이고요. 그쵸? 가로 길이는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을 싹 다 더합니다. 대신에 첫 번째 직사각형 세로 길이가 x0니까 여기에 x0부터 써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려면 k에 1부터 이렇게 n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 각각의 녀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물론 정형화된 많은 문제들을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 공식화 시켜놓고 풀 거긴 한데 모든 문제가 정형화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가 하나 건너뛰어서 홀수번째 직사각형들의 넓이 한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들을 알아야 돼. 가로 길이고 세로 길이고요.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 길이고 그 녀석들을 싹 다 더한 겁니다. 오케이?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그럼 직사각형 넓이만 더했을 땐 당연히 실제 넓이랑 똑같지 않지만 아까 봤듯이 직사각형의 등분 개수를 무한정으로 늘리면 그 넓이의 합은 당연히 실제 넓이에 수렴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걔를 무한정 늘린다라는 표현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인데 가로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하시면 이게 실제 넓이가 이제 이렇게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었으면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건 식으로 뭐라고 쓰냐? 그럼 이때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세로 길이가 f xk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해야 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역시나 그 값은 실제 넓이에 수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건 그럼 저 xk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봐봐. x1 볼래요? x1의 위치 볼래요? 걔가 a에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왔냐? 요만큼 한 번 왔어요. 그렇죠? 직사각형 가로 길이만큼 한 번 오른쪽으로 간 지점 x좌표가 x1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2는 그럼 a에서
n분의 b-a만큼 몇 번 움직여야 돼? 2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xk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n분의 b-a만큼 몇 번 움직인 녀석? k번 움직인 녀석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요 자리가 이런 꼴로 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것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구분구적법의 기본 생각은 그래서 막 어렵지 않아요. k번째 넓이를 식으로 세워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합시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이걸 기억나나? 우리 미적분 정석으로 수업할 때 막 이 녀석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넓이를 찾는 연습들을 막 했었거든.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 하나 볼까? 뭐 문제를 하나를 통째로 풀 건 아니고요. 그 1091번에 있는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 제곱 n분의 자, 요 녀석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요 녀석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총 3가지의 해석을 보여드릴 겁니다. 총 3가지의 해석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자,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x제곱이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쪽만 그리면 되는데 1부터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2까지 1부터 2까지가 아니고 1부터 3까지 자, 1부터 3까지를 잘 봐. 그럼 얘를 n등분을 합니다. 졸지 말고 얘를 n등분을 해요.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이 녀석이 그 x0인 거고 얘가 x1인 거고 이 마지막 숫자가 x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이 한 칸 간격은 당연히 n분의 2가 되겠죠. 그쵸? 전체 길이가 이걸 n등분을 했으니까. 그치? 그럼 그때 요 k번째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얘를 집어넣어야 그게 함수값이니까. 그치? 그럼 걔는 1에서 가로 길이가 n분의 2잖아. 그치? n분의 2만큼 k번 움직인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가로 길이 n분의 2만큼.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 점이 xk니까 오른쪽 점이 k번 이동했고 왼쪽 점은 그럼 k-1번 이동한 상태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세로 길이가 집중 좀 해봐. 민성아, 집중해야 돼. 알았지? 집중해야 돼.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게 사각형의 세로 길이일 거라는 거죠. 요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사각형의 가로 길이잖아요. 그걸 싹 다 더한 거라고요.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을 무한 개로 쪼갰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인테그랄 그럼 1부터 3까지 x제곱 dx의 값과 똑같은 의미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는 저 똑같은 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케이스 2는 함수를 1 더하기 x의 전체 제곱으로 볼 거예요. 이런 함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함수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즉 이렇게 생긴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걸 0부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1까지를 관찰을 할 겁니다.
0부터 1까지란다. 0부터 2까지를 관찰할 거야. 자, 그럼 역시나 K번째 이 안에서 K번째 사각형을 관찰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각형을 구했어요. 그럼 K번째 사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하는 거니까 일단 가로 길이 하나는 당연히 n분의 2겠죠. 전체 간격 2를 0부터 2까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로 간격은 요 점의 x좌표를 함수에다 대입한 건데 세로 간격이 얼마냐?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n분의 2만큼 k번 온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n등분을 한 거니까 0은 어차피 안 써도 되고, 그치? 잘 봐. 그럼 세로 길이는 n분의 2k를 요 함수에다 대입한 게 세로 길이죠. 즉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이 세로 길이고, 그때 사각형 하나의 가로 길이가 n분의 2고 그걸 싹 다 더해서 리미트를 씌웠으니까 당연히 요 함수의 0부터 2까지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뚱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얘는 거의 비슷하죠. 왜? 두 함수를 그냥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정도의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 조금 문제가 될 건데, 마지막 케이스 3. 자, 함수를 (1 플러스 2x의) 제곱으로 볼 거예요. 1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으로 볼 겁니다. 이게 그니까 저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3개를 줄 거예요. 근데 너희는 실제로 그럼 요 녀석을 해석을 할 때 니네가 편한 한 가지만 사실 잘해도 되거든. 근데 왜 다 알아야 되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도 할 줄 아니를 물어보기 위해서 빈칸 넣기로 초반에 초반부만 주고 나머지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실 예전에 다 해서 이미 다 할 줄 아는 건데 내가 또 알려줘서 시간 낭비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자, 어쨌든 봅시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사실 좀 이게 많이 좀 가파른 함수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찰할 거냐면 0부터 1까지를 관찰을 할 거예요. 자, 0부터 1까지를 관찰해서 n등분을 하세요. k번째 사각형을 보는 겁니다. 역시나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은 걸 관찰할 겁니다. 그러면 요 한 칸 간격이 여긴 n분의 1이겠지. 됐어요? 그리고 그럼 요 k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좌표가 n분의 1 k일 겁니다. 됐나요? 왜냐면 0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1만큼 k만큼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세로 길이는 요 함수에 n분의 k를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요 함수에 n분의 k를 집어넣은 게 요 녀석이랑 지금 딱 똑같이 써져 있고요. 다만 가로 길이가 n분의 2가 아니라 n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함수에서는 얘를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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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하, 여기까지가 세로 길이, 그때 가로 길이의 곱이니까 사각형 하나의 넓이고, 그 사각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했고 리미트를 씌웠으니까 이만큼이 요 함수의 0과 1 사이의 넓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신에 2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0과 1 사이의 넓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2x의 제곱 dx,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요 두 녀석의 관계를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확대시키고 축소시킨 것과 저 정적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확대시키고 축소시킨 녀석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좀 이따 이거 이제 외워서 어떻게 풀 건지도 알려는 드릴 건데 이거를 맨날 외워서만 풀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자자자자자. 그래프에 확대 축소와 정적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그럼 확대시켰을 때, 축소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y는 fx를, 이게 방향이 x축 방향으로 a배. 여기서 참고로 a는 양수라고만 할게요. 알았죠? a가 음수인 건 확대 축소와 대칭 이동을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실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될 거고, x축 방향 a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a가 2라는 건 가로로 2배를 늘린 거야. 세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a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 거야. 알았지? 즉 a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확대냐 축소냐가 결정되는 거야. 알았지? a배는 무조건 확대다 무조건 축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보다 컸을 땐 확대, 0과 1 사이 숫자면 축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f 요렇게 바뀌어요. a분의 1x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봐. 요 사각형 넓이가 있어요. 요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요 사각형을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를 시켜볼게요. 2분의 1배를 시키면 당연히 높이는 변하지 않고 가로 길이만 반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넓이가 몇 배가 됐겠어? 2분의 1배가 됐겠지, 그치? 그치? 넓이가 왜 2분의 1배예요?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인테그랄 뭐 어떤 그만 줘라 샹.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할게. 그냥 a부터 b까지라고 할 거야. a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을 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 녀석하고 자 EX 2x라는 건 2분의 1배를 시킨 거야. 알았지? 역수배만큼 한 거거든. a분의 1이 곱해졌을 때가 a배잖아. 그러니까 2x라는 건 2분의 1배를 시킨 거야. 즉 그래프를 반으로 짜부 시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EX가요? 네. 그래프를 사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사인 x, 사인 2x 주기가 반으로 푹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녀석을 2분의 a부터 2분의 b까지만 이렇게 적분 구간도 반으로 샥 줄여버린 거지. 얘네들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역시나 이 역시 치환적분을 하면 이 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거든. 치환적분을 하면 되게 쉬워요. 이 식을 E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 DX는 DT니까 2분의 1 DT 쓰고 X가 2분의 A일 때 T 값은 A가 되고 그치? X가 2분의 B일 때 T 값은 B가 되니까 요 녀석은 2분의 1에 뭐 A부터 B까지 FT DT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치환적분을 하면 이게 되는데 이 그래프의 확대 축소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그래프를 반으로 짜부시켰어. 그리고 적분 관찰해야 되는 값도 길이도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세로 길이는 유지한테
적분 관찰해야 되는 구간을 가로로 줄어들었어. 물론 원래 이런 곡선이어도 사실 그 곡선의 넓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각각의 직사각형들이잖아. 무수히 많은. 근데 그 직사각형들을 전부 다 가로 길이를 반으로 줄여버렸다 이거야. 그럼 전체 넓이가 당연히 반으로 줄었겠지. 그치? 그러려면 요 녀석의 2배를 하면 이게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직사각형의 하나하나들의 넓이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히 성립을 해야 하는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fx 그래프를 y는 fx를 y축 방향으로 여기다 이 문자를 좀 k로 바꿔서 정리를 해볼까? k. y축 방향으로 k배. 자, 요렇게 된 녀석은 식이 그냥 앞에 k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얘도 이런 거예요. 원래 y 앞에 k분의 1 y가 들어가 있는 거래요. x랑 똑같이. 오케이? 근데 다만 y는 정리해서 kfx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죠. k가 이렇게 곱해지면 이건 뭐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들은 가만히 놔두고 위로만 2배 늘린 거야. k배 늘린 거지. 역시나 k가 1보다 크면 확대시킨 거고 k가 0과 1 사이면 감소시킨 거야. 축소시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 이 녀석은 사실 뭐 정리할 필요가 없죠. 구간은 얘는 바꾸지 않고 kfx dx 랑 무슨 관계가 있냐 봤더니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요 녀석이 그럼 뭐야? 물론 상수는 그냥 밖으로 빼면 됩니다 정도의 해석으로 할 수 있지만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fx를 k배 늘렸어. 그럼 전체 넓이가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세로 길이만 k배가 늘렸으니까 전체 넓이가 딱 k배만큼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요 녀석이 가진 그 기하적인 의미가 함수를 k배를 늘려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적분을 하면 각각의 사각형의 높이가 다 k배가 늘어나서 전체 넓이, 처음 넓이보다 k배만큼 넓이가 늘어났겠네 라고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죠. 그냥 상수를 밖으로 뺍니다 정도의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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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구분구적법을 그럼 공식으로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잘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이유 묻지 마세요. 얘는 토달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구분 자, 구분구적법 공식입니다. 구분구적법 공식. 리미트가 써져 있을 거고요. 시그마가 써져 있을 거고요. 이게 시그마가 1부터 n까지 아니면 0부터 시그마가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써 있거나 k는 0부터 n-1까지라고 써 있을 때만 공식을 쓰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게 아닌 녀석은 무언가 변형이 이루어져 있고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의미를 파악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공식은 1부터 n까지 0부터 n-1까지일 때만 쓰시면 되고요. 무언가 f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n분의 pk. 아까는 n분의 b-a라고 썼는데 그 b-a를 그냥 어떤 p라는 숫자로 보는 겁니다. 곱하기 뒤에도 n분의 뭐시기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잘 보세요. 자, 치환을 할 겁니다. x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뭘 x라고 치환을 하냐? 반드시 이 괄호 안에서 골라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x를 설정하는 건데 그 x를 설정할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무언가를 x로 바꿀 건데 여기선 조심해야 될 거 상수는 무시해도 되는데 그 x 안에 이 분모에 있는 n과 이 분자에 있는 k가 같이 들어있도록 즉 x를 괄호 통째로 이렇게 x로 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면
a는 상수니까 버리고 나는 n분의 pk만 x로 할래. 이래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p도 상수니까 그냥 n분의 1k만 나는 x로 할래.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분모의 n과 저 n분의 k는 무조건 같이 x 안에 포함되어 있게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민성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같은 색으로 좀 써줄게. 자, dx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dx는 언제나 n분의 k랑 곱해진 녀석이 dx입니다. 즉 dx는 이제 뒷부분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뒷부분을 dx로 바꿀 거거든요. 근데 뭐가 dx로 바뀌냐? 언제나 k와 곱해진 녀석이 dx로 바뀝니다. n분의 p가 d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토 달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여기도 k랑 곱해진 녀석이 n분의 p잖아. 그러니까 n분의 p가 dx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이 자리는 k랑 곱해진 게 n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n분의 1만 dx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dx로, 마지막 경우에서는 얘를 dx로 바꿀 때 p라는 상수가 남으니까 좀 앞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인테그랄 설정. 자, 언제나 리미트 시그마. 이 녀석을 인테그랄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리미트 시그마 두 개 합쳐져 있는 거 그냥 인테그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4번. 정적분이니까 구간 설정. 자, 구간 설정은 내가 x를 뭐라고 놨을 거 아니야? x를 삐리리라고 놨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x를 삐리리 뭔가 이제 이들 중에 무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래 끝은 아래 들어가는 숫자 아래 끝, 위에 들어가는 숫자 위 끝이라고 하잖아. 그치? 아래 끝. 아래는 k에다가 0을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x값 을 아래 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위 끝은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그때 x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k의 0, k가 0이라고 생각하고 k가 n이라고 생각하면 n이 소거가 돼 있을 겁니다. 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구분구조법 공식을 적용하는 걸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내가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인테그랄로 바꿔 드릴게요. 알았죠?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나 쓴 겁니다.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fx가 사인 제곱 머시기 이렇게 생긴 녀석과 관련된 함수인 거예요. 얘는 첫 번째는 x를 저 괄호 안에 있는 통째로 괄호 안에 있는 녀석 통째로 x라고 놨을 때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시고 k에 0 집어넣으면 2파이가 남고 k에 n 집어넣으면 3파이가 되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k에 0 집어넣어서 n 0 집어넣고 n 집어넣고 그 다음 얘 통째로 x로 바꿨으니까 사인 제곱 x가 되고 내가 얘를 x로 놨고 k랑 곱해진 게 n분의 파이니까 뒤에 있던 n분의 파이가 그대로 dx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선생 얘만 나 x로 치환할래. 아, x를 n분의 파이 k로만 놓는 겁니다.
이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k에 0 넣으면 x값 0 나오죠. 그쵸? k에 n 집어넣으면 x값 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만 이때는 사인 제곱 2파이 더하기 x가 되겠죠. 왜? 이 부분만 x로 놨으니까. 그리고 역시나 k랑 곱해진 게 n분의 파이니까 뒤에 있던 n분의 파이가 그대로 dx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파이도 꼴배기 싫어요. 그냥 x를 n분의 1k로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k가 0이면 0이고 k가 n일 땐 x가 1이죠. 그쵸? 그 다음 내가 요 부분만 x로 놓은 거기 때문에 함수가 사인 제곱 2파이 더하기 파이 x 이렇게 써줘야겠죠. 저 부분만 x로 놓은 거니까. 그리고 n분의 1만 dx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 dx로 바꾸고 나서 상수 파이는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거. 쟤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키? 도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셔요? 이해 가시죠? 몰라요. 나는 이제 몰라요. 나는 다 알려줬어요. 이게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부피를 구하는 것들은 뭐 크게 많이 어렵지 않죠. 단면의 넓이 구해가지고 그거를 적분 쌓아서 올리면 됩니다. 역시나 그럼 어떤 k라고 놓고 그 k번째의 단면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쌓아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약간 다 약간 평행이동 하는 거죠? 뭐를? 그러니까 1, 2, 3이 약간 평행이동. 아니지, 얘는 확대 축소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얘는 그 x축으로 짜부시키고 좀 이런 개념입니다. 얘네들은 평행 이동의 개념이지만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정적분 급수 뭐 이런 건 다 쉽고요. 넓이 부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이 알 건데 넓이는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자고 우리.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자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 프라임 x dx 요 녀석의 의미 이게 좀 종종 나오거든요. 요 녀석의 의미, 요 녀석이 기하적으로 갖는 의미 정도만 좀 기억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 부분 적분 쓰면 뭐 금방 찾을 텐데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부분 적분을 써서 풀 건데요. u를 x, v 프라임을 f 프라임 x라고 놓으면 u 프라임은 1이고요. 뭐 v는 fx니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 프라임 x dx라고 하는 녀석이 xfx 정적분은 부분적분도 이렇게 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bfb 마이너스 afa거든요. 그쵸? 이걸 그림으로 내가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자, 뭐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fx입니다. a부터 b까지 넓이가 요 아래쪽 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적분 값이. 그치? 자, 그리고 bf의 b 빼기 af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fa일 거고요. 얘가 fb일 건데 bfb가 요 사각형 넓이입니다. 얘가요? 그 다음 afa가 요 사각형 넓이니까 요 기역자 모양의 넓이죠. 이게. 그치? 거기에서 얘를 뺐어요. 즉 요 아래쪽 부분을 뺐습니다. 그럼 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계산에서 문제는 없는데 이걸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조금 더 간결한 풀이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어렵지 않잖아, 그 해석이. 그치? 그 해석이 어렵지 않으니까. 주기적으로 꺼주고. 오케이. 자, 이게 x, f 프라임 x의 의미 정도고, 뭐 속도 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그 어떤 물체의 위치를 x좌표의 움직임을 ft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시각 t를 기준으로 할 때 y좌표의 움직임을 gt 라고 하면,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f't g'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그러면은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의 크기가 돼서 속도의 크기, 속력이라고 부르나요?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 루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가속도는 역시 x 방향에서의 가속도와 y 방향에서의 가속도를 따로따로 이제 구해야 되고, 가속도의 크기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 어떤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체의 이 곡선상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곡선에 그 t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시각의 변화죠. 그쵸? 이때 그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즉 어떤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x좌표를 관찰한 게 이거고 y좌표를 관찰한 게 이거니까 이런 거잖아. x좌표가 막 어떻게 변하고 y좌표가 이렇게 변하면 딱 그때의 순간에서 좌표가 하나 결정되는 거잖아. 그 시각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화에 따라서 점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그치? 그때 그 곡선의 길이가 저 점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 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f't g'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구하죠? 우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 2에서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동 거리가 양의 방향은 필요 없고 그냥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운 걸 적분을 하잖아. 그치? 그 적분의 의미가 사실 이런 거였지. 속도의, 시간 단위당 속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내가 5의 속력으로 1초 동안 이동했다는 건 1초 동안 5만큼 이동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럼 5의 속력으로 0.1초, 0.001초, 0.00001초, 즉 순간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그때 그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가 그 속도하고 속도에 정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하는 건데, 왜 문과 애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정적분이 이걸 이 속도식을 잘게 쪼개서 이걸 싹 다 더하는 거잖아. 즉 이 순간에서의 속도가 그 순간에서 이동 거리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잘게 쪼갠 게 속도인데, 봐봐. 이게 속도잖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요 녀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적분을 한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이렇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아주 잘게 쪼개자는 거지. x 성분의 속도의 변화, y 성분의 속도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요만큼이 그 물체의 속도의 x 성분과 y 성분의 변화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요 녀석이 루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녀석들을 잘게 쪼개서 더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잘게 쪼개서 더한다는 건 이걸 시간의 변화로 나눈 걸 싸그리 더하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생각이고 엄밀한 증명 같은 건 어차피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막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조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뭔가 이런 속도식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이유는 X성분의 속도와 Y성분의 속도를 가지고 요 속도를 찾는 거지. 요 속도 순간의 요 변화를 찾아가지고 이걸 잘게 쪼개서 더하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DT 어디 갔어? 해주자는 거야. 오케이? 요런 물체의 운동에서. 근데 요런 것도 나올 거야. 그럼 곡선의 길이라고 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4개 변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녀석에서는 얘가 움직인 거리랑 저 곡선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은 의미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양함수에서. 저 양함수고,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 이런 x제곱에서 그 예를 들어 특정한 구간의 길이 같은 것들 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 이 정도로 생각, 어떻게 쓸 거냐면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렇게 쓰시면 이게 a부터 b까지 딱 잘랐을 때 a부터 b까지 잘랐을 때 이 곡선의 길이가 이렇게 써지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봐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 얘가 x좌표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 y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 끄집어낸다가 무슨 말이냐면 dt dx로 묶어낼 거야. 루트 밖으로 1만 남게. 그럼 여기서도 묶어야 되잖아. 여기서도 묶으려면 요 안에다 요 녀석 역수가 지금 곱해져야 되거든. 이렇게 써진다는 거지. 여기서 dt dx의 전체 제곱을 묶어낸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묶어야 되잖아. 묶어낸 게 이게 된다는 거지. 묶어내고. 분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dx 써지고 뭐야? dx, dy, dx가 딱 써져 있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양함수에서도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왜? 뭘 묶어내는 거 그냥 식을 변형으로만 찾았잖아. 뭘 치환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곡선의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함수든 음함수든 뭐 매개변수로 나와 있든 뭐든 나발이든 곡선의 길이까지 구하는 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되다, 샹. 돼요. 어? 지금 이게 이렇게 써놨다는 건 이 위치가 x성분을 이렇게 쓴 거 아니야. x성분을 ft라고. 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매개변수 함수인 거야. x가 ft, y가 gt. 그럼 얘를 x 프라임이라는 건 이겠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f 프라임 t가 당연히 dx 되죠. 까지 하면 내가 그래도 정리해 줄 만한 건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정리해 줄 만한 건 다 끝났다고 보고요. 시험이 많이 안 남았어요. 얘들아. 시간이 되게 중간고사 끝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지만 기말고사까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인원도 몇 명 없으니까 우리 2반은 조금 개별적으로 질문을 앞으로 좀 받아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고쟁이를, 자, 기준은 그냥 이 정도로 하자. 고쟁이를 최소한 한 단원씩은 풀어오세요. 알았죠? 오케이? 정적분도 지금 적분 파트가 총 고쟁이가 3단원이란 말이야. 풀어오고 질문하고 오답 프린트 뽑아서 풀고 여기까지 하고 자이스토리 넘어가서, 자이스토리는 뭐 그냥 이 정도 기준으로 잡자. 하루에 30문제
오케이? 일주일에 210문제씩. 일주일에 대략 200문제씩 풀자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풀어야 오답 정리까지 다 하고 니들이 무언가 다른 부족한 수학을 뭔가 좀 어려운 것들을 풀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거나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래서 우리 이거를 좀 찍어볼까? 어디 갔지? 이걸 좀 찍자.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나? 책을 펴봐봐. 내가 오늘 딱 풀어져 있는 데까지 도장을 찍어 드릴게요. 어디까지 풀려 있죠? 왜냐면 이걸 내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어디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럼 틀린 거 채점이랑 하고 틀린 거 고쳐야 하지 않을까? 잠깐만. 도장. 왜 도장이 이렇게 예쁘게 안 찍히지? 어디까지 돼 있죠? 즉 내가 다음 시간에 오면 이거를 검사를 할 거예요. 얘가 지난 시간 대비 얼마나 풀어왔으면. 오케이? 안 풀어오면 쫓아내든가 때리든가 뭔가를 해야겠죠. 네. 정적분, 치환적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시완적분에서 하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삼성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치환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A부터 A까지 이렇게 똑같아지면 이게 결국에 0이 되잖아요. 치환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0이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랑 넓이는 다르잖아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0이 된다고 나오겠지? 넓이가 다르게 주어져 있으면 그렇게 A 위아래 끝이 똑같이 안 나오겠지? 그리고 3차 함수는 치환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뒤에 있는 dx를 네가 t라고 치환했으면 걔를 dt로 또 바꿔야 되는데 걔를 dt로 바꾸는 순간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치환하는 순간 3차 함수가 아닌 적분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치환적분이면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이게 똑같아가지고 치환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가지고 0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이 주어져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문제에 주어진 x값을 내가 치환한 t에다 집어넣는데 t값이 여러 개가 나오거나 하면 문제에 무언가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게 나올 거야. 오케이? 이게 생각 자체가 그 치환적분 같은 게 적분을 역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역함수 미분법 같은 걸 좀 역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문제가 풀릴 거라서 그런 건 많이 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공부해. 시영. 놀 거야? 집에 갈 거야?